안녕하세요. 엄나구모 성형외과 부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남정현입니다. 오늘은 최신 가슴 성형의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성형외과에서는 자려하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려하다는 자연스럽다와 화려하다의 합성어로 이질적인 두 단어를 합성함으로써 너무 자연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티가 나는 것도 아닌 것을 원한다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도 최근에는 이러한 자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께 수술 전에 보형물 크기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를 드리게 되는데, 과거에는 작아도 좋아요, 자연스러움이 최우선이에요 라는 항목의 선택이 가장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살짝 어색한 정도라면 크기에 만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10년 전에는 200cc 후반에서 300cc 초반 크기의 보형물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300cc 초반에서 300cc 중반 크기의 보형물 사용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크기에 있어 트렌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 모양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가슴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무더워진 날씨로 인해 패션 트렌드가 간편하고 노출이 있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옷을 입었을 때 노출이 되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위가 바로 가슴골이기 때문입니다. 수술한 티가 많이 나고 부자연스러운 넓은 가슴골보다는 자연스럽고 풍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슴골이 중요시됨에 따라 가능한 가슴골이 잘 모이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환자분들의 가슴골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개인이 가진 흉골의 모양과 넓이, 대흉근의 위치와 연부 조직의 두께입니다. 흉골의 모양에 따라 박리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넓이에 따라 직경이 다른 보형물을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슴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대흉근의 위치와 연부 조직의 두께를 고려하여 근막하 또는 이중평면법을 선택하여 환자분들의 니즈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주요된 고민은 수술 후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가슴 성형은 켈러 펀넬의 등장과 내시경의 도입 이후 회복 기간과 결과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켈러 펀넬이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피부 절개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보형물 삽입 과정 속에서 피부와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감염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내시경이 도입되면서 출혈을 최소화하여 정교한 박리가 가능해졌고, 출혈에 대한 위험성도 크게 감소하여 수술 후 압박 분대를 한다던가 테이핑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주머니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논문들이 등장하고,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줄여들기 위해 출혈성 경향이 적은 환자들에서는 피주머니를 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주머니를 거치하더라도 관을 통한 역행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본원에서는 수술 다음날 피주머니를 제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개부 봉합에 있어서도 진피 매몰 봉합을 먼저 시행하여 피부 절개연을 정확히 맞춤과 동시에 단단히 묶어줌으로써 벌어지려는 힘을 최대한으로 줄여 흉터 형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인체 본드를 이용하여 절개연을 이중으로 붙여줌으로써 수술 당일부터 샤워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 소독을 위한 네온 횟수를 줄여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 후 밑선이 길어지는 밑빠짐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형물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어 주위 연부 조직과 보형물 외피가 쉽게 유착이 되는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보형물의 위치 변이가 거의 없어 밑빠짐이나 옆빠짐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년 전 거친 표면을 가진 텍스처 보형물로 인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문제가 대두되면서 텍스처 보형물의 사용이 허가가 취소되었고, 보형물의 표면이 매끄러운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만이 사용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의 문제는 보형물의 외피와 주변 연부 조직 간의 유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형물의 위치 변이로 인해 밑빠짐이나 옆빠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병원들에서는 수술 후 보정브라 착용을 통해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엄나구모 성형외과에서는 엄순찬 원장님께서 2020년에 내시경을 이용한 겨드랑이 가슴 확대에 있어 밑빠짐 문제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개발하여 미용 성형외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고, 이 방법을 통해 밑빠짐 문제를 대부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곽의 꺼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수면 마취하에 늑간신경 차단술을 이용하여 원장님께서 개발한 피막 연부 조직 매몰 봉합술을 시행하여 큰 통증 없이 밑선의 비대칭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밑빠진 경우가 심한 정도라면 전신 마취하에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피막 전기 소작술과 특수 피막 봉합술로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가슴 모양에 대한 트렌드와 수술하는 의사들 사이에서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학은 멈춰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엄나구모 성형외과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